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에 문턱에 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가장 핫했던 책은 무엇일까요? 저도 몇 달 전 낭독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바로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현재도 부동의 1위더라고요. 그 세이노님께서 추천한 삶의 자세에 관한 단 한 권의 추천 도서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빈털터리 고아에서 노르웨이 국민 영웅이 된 라면왕 이초로님의 책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리 이야기 Be Happy. 이철호님은 이민자 최초로 노르웨이 훈장을 받고 기사 자기까지 받으셨습니다. 미스터리가 라면을 뜻하는 고유 명사가 되어 노르웨이에서 20년 이상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노르웨이 라면 시장의 80%를 장악한 미스터리의 진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성공의 끝을 잡고. 좋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에는 신뢰와 융통성이 있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그러나? 하는 쓸데없는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로를 충분히 알고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충분한 양해와 양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박 레스토랑의 비결. 철호는 오슬로 시내 중심에 있던 카페 멜하우센 레스토랑의 경영인으로 고용돼 있었다. 해가 거듭되면서 철호는 레스토랑의 이윤을 올리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어서 그는 멜하우센 그룹의 최고 경영진에게 일반적인 고정 연봉이 아닌 이윤 실적에 따른 퍼센트를 바탕으로 연봉을 줄 것을 요구했다. 난 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수입을 요구했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레스토랑이 높은 이윤을 내면 나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 만약 레스토랑의 실적이 부진하면 그건 내 잘못이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도 할 말은 없다고 생각했지. 최고 경영진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첫 해에는 실적이 좋지 않아 철호는 레스토랑 수입의 12.5%에 불과한 금액을 연봉으로 받았다. 1960년대 말, 몇 해 동안 안네리제와 철호 부부는 그간 저축해 놓았던 돈을 써가며 생활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레스토랑의 실적은 점점 좋아졌고 철호의 연봉도 이에 발맞추어 상한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은 점점 커졌고 이윤도 눈에 띄게 오르자 최고 경영진은 철호에게 새로운 고용 협상을 요구했다. 그 결과 이어지는 2해 동안 철호의 연봉은 레스토랑 이윤의 10%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7.5%로 떨어졌다. 오슬로 중심에 자리한 카페 밀하우센 레스토랑은 점점 인기를 끌었고 근처에 자리한 외무부에서 일하던 수많은 정부 요원들이 고정적인 손님으로 큰 몫을 차지했다. 저렴한 가격에 격식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소문도 점점 널리 퍼져나갔다. 철호는 재료의 구매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고 계산한 뒤 원가에 맞춰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매일 육류와 생선 한 점씩을 고정적으로 소개했다. 일종의 오늘의 메뉴 같은 것이었다. 손님들의 입맛은 참 다양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일반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매출은 일반 음식으로 올리고 오늘의 메뉴를 통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광고했다. 철호는 당시엔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판매 광고도 고안해냈다. 25크로네로 배가 터지도록 먹어봅시다.
그는 이 특별 광고와 관련해 초초라는 저렴한 메뉴를 개발했고 이것은 곧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자리매김했다. 돼지고기와 얇게 썬 베이컨, 생강, 파인애플, 양송이버섯, 토마토 퓨레, 크림, 그리고 갖가지 양념을 넣어 끓인 일종의 찌개였는데 쌀밥에 곁들여 나갔다. 사람들은 초우초우를 먹으러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등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식당 운영에 있어서 나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했다. 첫째는 친절이다. 식당은 음식과 함께 서비스를 파는 곳이기 때문이다. 불친절하고 거친 서빙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음식 맛이다. 최고의 재료로 맛있게 만든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배려와 솔선수범, 그 이상이 있을까? 철호는 멜하우센을 책임지기 전까지는 경영인으로서의 경험을 크게 쌓지 못했다. 과거 수많은 직원들을 책임지는 입장에 서기보다는 직원들 중 한 사람이 되기만 했던 그였다. 그런 그가 멜하우센에서는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독특한 방법을 고안하여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데 온 정성을 쏟았다. 당시 멜하우센에는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 따로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도 손님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직원들은 메뉴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해 공짜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기 앞으로 나온 무료 식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었으며 레스토랑 음식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도 안 됐다. 이렇게 몇 가지 제약이 있었으나 직원들은 전보다 나아진 복지 덕분에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철호는 심지어 퇴직을 한 직원들도 언제든 레스토랑에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철호는 또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 근무 시간 제도 도입했다. 그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휴가 기간이나 연장 근무 시간을 맞바꿀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일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한다거나 하면 그 시간이 비는 다른 직원과 근무 시간을 맞바꿀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또한 직원 중 누군가 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아프면 직접 집이나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혹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철호는 항상 꽃다발과 케이크를 가지고 병문안을 갔다. 그러한 철호의 관심에 직원들은 늘 고마워했다. 그들은 손님이 두고 간 팁도 항상 공평하게 나누었다. 팁은 가외로 들어오는 이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빙을 맡은 직원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일하는 요리사들과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는 견습생들까지도 포함해 함께 나누었다. 모든 이가 한마음으로 함께 일했기에 레스토랑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팀워크는 정말 중요하다. 때론 능력이 뛰어난 한 개인이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지만 나는 보통의 여러 사람이 모여 같은 일을 이뤄내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서빙을 하던 한 직원이 허둥지둥 조리실로 달려왔다. 그는 화장실에 변기가 막혀 오물이 넘쳐 바닥에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레스토랑은 아직 오픈 전이었고 직원들은 상황을 점검하려 모두 급히 화장실로 향했다. 철호는 침착하게 한 남자 직원을 데리고 화장실로 간 뒤 그에게 자신이 하는 것을 잘 보라고 일러두었다. 철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양팔을 걷어올린 뒤 무릎을 꿇고 앉아 변기 속으로 팔을 쑥 집어넣었다. 물은 그의 팔꿈치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손을 휘저어 변기를 막고 있던 화장지들을 건져냈다.
넘쳐 흐르던 물은 금세 소용돌이를 만들며 사라졌고 철호는 이제 바닥에 오물을 씻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철호는 직원들에게 손에 묻은 오물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니 물로 한번 씻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철호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직원들이 알아서 침착하게 해결하게 되었다. 때로는 10마디 말보다 한번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나도 남 밑에서 일해봐서 잘 알지만 세상에 누군가로부터 명령받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다. 마치 명령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로봇 같은 인간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거나 지시할 일이 있으면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주로 택했다. 미스터 멜하우센의 결단. 시간이 흐르면서 철호는 레스토랑의 경영인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카에 있는 멜하우센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멜하우센 그룹에 있던 체인점들을 함께 경영하기에 이르렀다. 무려 15개나 되는 카페와 레스토랑이었다. 쉐이엔에 자리한 멜하우센 그룹의 제과 공장 2층에 자신만의 사무실을 마련해 무려 186명의 직원을 책임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레스토랑 체인을 22년 동안 경영하면서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다. 직원들 중 몸이 아픈 사람이 생기면 다른 부서로 보내 좀 더 간편하고 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가끔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철호는 그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줄 테니 일을 더 해보라고 격려했고, 그래도 그만두겠다는 직원이 있으면 새 직장으로 가서 몇 달 동안 일을 해보고 돌아와도 좋다며 일종의 장기 휴가를 주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누군가 가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돈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다. 철호는 당장 커다란 포스터를 만들어 건물 외벽에 붙여놓았다. 친애하는 도둑님, 문이 닫힌 후 필요한 물건이 있더라도 유리창을 깨는 일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번엔 문이 열린 대낮에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빵과 케이크를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이 포스터를 보고 눈길을 떼지 못했다. 어찌나 독특했던지 신문기사로 실리기까지 했다. 그 후 그 제과점에는 도둑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내가 운영한 카페 멜하우센 레스토랑이 오슬로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나중에 그 회사는 덴마크로 넘어갈 때까지 22년간 15곳의 체인점을 열었고 그 체인점들 모두가 흑자를 기록했다. 철호의 노력과 독특한 경영 방식으로 멜하우센 그룹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덕분에 철호는 당시 미스터 멜하우센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노르웨이에 첫 발을 들일 때부터 철호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아투르라 부르기도 했다. 철호는 개인적으로 미스터리라고 불러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부르기 좋고 외우기도 좋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간편해서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1989년 가을, 한껏 주가가 높아진 멜하우센 그룹은 덴마크 회사인 하팅이 적극적으로 인수했다. 오너의 회사 매각 결정에 실망한 철호는 사의를 표했다. 하팅의 경영진은 그에게 새로운 자리를 주긴 했지만 그는 이미 최고의 위치에서 회사를 홀로 운영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터라 그들의 제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최종 협상을 통해 철호는 멜하우센 그룹 산하에 있던 5개의 체인점 경영권을 얻어냈으며
나머지 체인점에서는 손을 떼는 대가로 목돈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철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다. 그는 더 이상 제과점과 레스토랑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철호는 이리나에게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전한다. 그때 나는 52세라는 젊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다시 맨손으로 세상에 뛰쳐나온 듯한 느낌이었어.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 잃는 것은 더 이상 생각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켰지. 서로는 지난 수년간 생각해왔던 것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자고 결심했다. 고용주들은 직원의 사람 됨됨이에 따라 월급을 주지 않아. 그들은 직원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얼마만큼 발휘해서 일을 해내느냐에 따라 월급을 주지. 즉, 기업의 이윤을 얻기 위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지. 만약 어떤 일을 하는데 충분한 능력과 열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도 혼자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야. 스스로의 고용주가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적어도 타인과의 고용협상 등 세세한 마찰을 피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 태도가 모든 것이다. 철호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스스로 늘 되새기는 말이 있었다. 바로 be happy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용기와 즐거운 마음만 유지한다면 결국에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 찌푸린 얼굴과 부정적인 태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다. 한번 생각해보렴. 누더기를 입고 찌푸린 얼굴로 구걸하는 거지보다는 그나마 정갈한 옷을 입고 겸손한 얼굴로 웃으면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돈을 주고 싶을 것 같지? 바로 그거야. 난 어렸을 때 항상 배가 고팠고 바닥을 기는 생활을 했지. 하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노력했단다. 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러 다닐 때도 나는 한 번도 비참하거나 슬프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항상 즐겁게 웃고 다녔다. 왜냐하면 나는 궁극적으로는 화장실 청소 일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걸 확신했다. 그저 지금은 그 길을 찾기 위한 가파른 고갯길이라고 생각했다. 당장은 힘이 들지만 이 고개를 넘고 나면 내가 찾던 목적지가 보일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스스로 밝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오히려 즐겁고 공손하게 대접받게 된다. 결국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